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데이터 분석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유관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개의 파트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실제 비즈니스 쪽에서 요구하는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의 분석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타닉 데이터를 우리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거에 대한 분석 목적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데이터 정제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행과 열을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데이터 가공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변환한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규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상한 데이터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 비즈니스 데이터 사이클, 그 다음에 타이타닉 데이터 이해,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의 학습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즉 빅데이터,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사이클,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사이클, 그 다음에 타이타닉 데이터 이해,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가 이제 있게 되면 이런 비즈니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줄 거냐라는 건데, 다음과 같이 6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단계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 비즈니스 관점에서 데이터 입출력을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해는 문제와 데이터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느냐, 그런 부분은 중요하게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그 다음에 누락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변환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데이터 분석 모델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정의했던 데이터 이해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유형으로 분석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여러분들이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경우는 우리가 통계적인 그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복잡한 형태는 이제 머신러닝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더 여러분들이 실제 학습을 더 많이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딥러닝 모델을 한다든지, 이런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택해서 실제 분석 모델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립된 이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학습된 것들을 갖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험 데이터와 같이 이 분석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분석 모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 분석 모델의 정확도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경우는 다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준비와 더불어서 모델을 다시 수립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그런 모델을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되고, 그래서 모델 평가 후에 이 모델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게 판단이 될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분석 모델을 이제 공개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런 그 데이터 이해랄지, 그 다음에 실제 분석 모델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는 아주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 사이클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델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결과를 평가하는 이런 네 가지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든 데이터 분석의 실제 공통적인 과정은 이 네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수집,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그 다음에 모델 기반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결과 평가, 이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인데, 뭐 크롤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ETL 해서 크게 ETL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extract E입니다. 그 다음에 transform T고요. 그 다음에 L은 이제 loa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TL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그 다음에 적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파일에 저장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로그를 수집한다든지, 그 다음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그 파일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HTTP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익스플로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에 적합하게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전처리하는 과정으로 보면 데이터셋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집 값들을 처리하거나, 그 다음에 이상 값들을 처리하거나, 또는 뭐 퓨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 데이터의 특징들을 우리가 실제 추출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사용해서 패턴을 찾는 과정이 결국은 실제 모델 기반 데이터 분석인데, 이 실제 패턴을 찾기 위한 지금까지 제시된 모델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쓴다든지, 딥러닝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평균, 분포, 분산, 추첨,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머신러닝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회귀 분석, 분류 분석, 연관 분석, 그 다음에 군집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CNN 같은 RNN, LSTM 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본 과정에서는 모든 그런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이제 강의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 평가는 사용한 데이터 분석이 이제 모델이 얼마나 잘 데이터에 적합하게 잘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적 방법이랄지, 머신러닝 기법이랄지, 딥러닝 기법이랄지, 그래서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그 평가 방법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에 따라서, 즉 분석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이 방법의 그 정확도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지금 파이썬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파이썬은 굉장히 많은 관련된 분석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소개했던 이런 분석 과정, 그 다음에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과정에 적합한 그런 파이썬 패키지들을 보면은요, 뉴메릭이라는 실제 파이썬 패키지 여러분들 배웠죠? 이게 199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뉴메릭에 관련된 그런 NP들을 이제 넘파이들을 배웠는데, 여러분들 스키파이는 제가 일부 이제 논의를 했지만, 여러분들 스키파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발전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게 2001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매스플로우 라이브러리, 이게 2003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메릭이라는 라이브러리는 1995년도에 나왔지만, 이게 실제 뉴메리컬한 엔디멘전 관련된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2006년에 나오게 됐고, 그 이름이 이제 넘파이로 명명화됐고요. 그리고 실제 2009년도에 여러분들 배웠던 판다스, 그래서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뭐가 있었죠? 1차원 데이터는 시리즈, 2차원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 과정이랄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패키지들에 대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는 타이타닉 선상에서 벌어졌던 그런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른 타이타닉 탑승 인원에 대한 생존율을 분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한 행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요. 그 생존 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실 등급, 이 사람이 이제 타이타닉에 어떤 객실에 탑승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 성별, 나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배우자에 대해서 실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게 시블링 하고 SP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보들은 형제와 배우자가 몇 명인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식과 부모에 대한 그런 정보가 PARCH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켓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금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빈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탑승한 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박키드라고 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가 타이타닉 탑승 인원 정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지금까지 많이 해보셨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잘 이렇게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피터를 이제 올렸고요. 내가 오늘 우리가 새로운 그런 챕터로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파일 네임을 챕터, 그렇죠, 챕터 8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넘파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임포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포트 넘파이, 그 다음에 판다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또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매스플로우 라이브러리도 임포트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임포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지는 않았지만 C본이라는
그런 그림 그리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그 그림도 이렇게 실제로 임포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실제로 뭐 임포트 워닝에 관련된 그런 라이브러리도 임포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실제 실행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실행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타이타닉에 대한 그런 파일들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여기 타이타닉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시면 되겠고, 이 엑셀 파일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urvived P class, 그다음 sex age, CSP, 그다음에 P arc, 뭐 fair embarked, 뭐 이런 정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데이터로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pd read, 엑셀 파일을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엑셀 이렇게 쳐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이타닉, 이렇게 타이타닉 하고 엑셀 파일명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헤드 쪽에 한 10개 정도 찍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걸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titanic.xslx 이 파일들은 뭐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까지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실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잘 끝났죠? 자, 여기에 이제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가면 survived라는 필드는 여러분들이 생존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0은 죽은 거겠고, 그 다음에 사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은 생존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P 클래스는 승객의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3등급, 뭐 1등급, 뭐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섹스는 성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메일, 피메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ge는 나이입니다. 나이고요. 몇 살? 22살, 38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는 NAN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나이를 모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살짜리도 있죠. 그 다음에 sibling SP는 형제 혹은 자매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배우자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P arc는 부모 혹은 이제 자녀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air는 탑승 요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1등급하고 3등급하고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은 뭐 여기 71.2833 달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같은 경우는 뭐 7.25달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바크드는 출발지의 고유 이니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임바크드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지가 어느 장소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는 선실의 클래스를 의미하고 있고요. 선실의 클래스. 그 다음에 who는 메일, 피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덜트 메일이 있죠. 어덜트 메일. 그러니까 성인이냐, 아니냐, 이런 걸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크는 선실 고유번호의 가장 앞자리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A 뭐 해서부터 G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바크드 타운은 출발지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alive는 생존 여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는 생존, no는 이제 사망, 이걸 생존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언론은 이제 가족이 없는 경우가 tr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몇 개가 있는지를 뭐 찍어보고 싶다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다 찍어보고 싶을 때는 여러분 데이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면 실제 데이터가 891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컬럼은 아까 설명드렸던 컬럼에 15개의 데이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면 앞에 설명했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분석하기에 굉장히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데이터 전처리는 첫 번째 데이터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널 데이터 여부를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그 수행 과정을 보면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는 그 시간 비율이 한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여러분들이 우리가 데이터 분석 과정을 보면 데이터 전처리 수행 과정이 80에서 9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이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시간은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즉 실제 뭐 여러 가지 품질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 중요한 그런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라 하면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우선 이제 어떤 정보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data.info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data.info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쳐보시면 실제로 이 데이터 컬럼들이 토탈 15개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컬럼들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쭉 나와 있고, 실제로 널이 아닌 데이터가 몇 개냐 라는 것들이 여기에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이 이제 891개잖아요, 행이. 그런데 여기에 각각의 이제 컬럼들에 대한 실제 널이 아닌 것들을 보니까 서바이벌들은 이제 다 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P클래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별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이는 파악이 안 된 사람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714개가 널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면 인바크드도 몇 개가 이제 널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가 그러네요. 근데 데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데크의 널이 아닌 데이터가 203개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널이 몇 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포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널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뭐냐면 데이터 점, 그렇죠? 그 다음에 is null 하고요. is null, 그렇죠? null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um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로 우리가 널인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age가 177개가 널이에요. 그 다음에 인바크드가 2개가 널이고요. 그 다음에 데크는 688개가 널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인박타운은 2개가 이렇게 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인포하고 그 다음에 is null sum이라는 실제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뭐 1분 정도면 되겠죠. 지금 실습을 다 했죠. 자, 이번 파트에 문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사이클을 설명해 보시오.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사이클은 먼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비즈니스에서 하고자 하는 입력과 출력에 대한 게 뭔지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그런 수집을 통해서 그 데이터 수집과 더불어서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분석 모델 같은 걸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 이 모델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제시된 그런 데이터 분석 모델을 이제 공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확인해야 되는 그런 항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각각의 그런 필드에 여러분들이 널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널 데이터를 우리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널 데이터에 어떤 그런 행이나 어떤 열의 널 데이터가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가장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과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 사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이타닉 데이터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정의해 봤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의 전처리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 전처리가 왜 필요한지 그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번 파트는 데이터 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고 실제 데이터 분석의 전반적인 사이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파트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